속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 5곳 전면 재선거 소청을 했다. 소청을 하기로 이제 전격 의결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일단 제가 속보로 나온 기사, 연합뉴스 통신사 기사로 먼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 광주 6곳에 대해서 선거 소청을 했다. 일단 선거 소청이 뭐냐 하면은 그 설명부터 먼저 드려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소청이라는 것이 유권자나 후보자 또는 정당이 이제 선거에 참여를 했던 유권자나 후보자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6월 3일 날 선거가 있었으니까는 17일 모레까지입니다. 14일 안에 관할 선거관리위원을 상대로 해서 선거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바로 법원에 바로 이 선거가 효력이 있느냐 묻는 선거 소송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그런데 지방선거는 우선 선관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선거 소청을 제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선관위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법원에 바로 가지만은 이 선거 소송을 이 지방 선거는 선거 소송을 선관위에 먼저 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한이 이제 모레까지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긴급 의총을 열었는데 이렇게 선거 소청을 제기를 이제 하죠. 모레까지 선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선거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뭐 선관위가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 소청을 받아들이면은 결정이 통지가 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자,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되는데 선관위가 뭐 이것을 우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선관위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선관위는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관위에서 선거 소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선관위 위철한, 실권자 위철한 상임선관위원인데 바로 이재명의 이 사법고시 동기, 그리고 이재명 그 민주당에서 당직까지 맡았던 사람, 윤리모 심판원장인가요? 당직까지 맡았던 사람, 그 사람이 선관위의 실권자로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선관위에서 이 소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관위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은 이 선거 소청 제기자,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선거 소청 제기자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10일 이내에 이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은 열흘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은 선관위는 이제 패스하고 법원으로 바로 가는 것이죠. 만약에 선관위가 받아들이면 바로 재선거가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당장 오는 것은 아니죠. 한 6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선거법에 보면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은 남아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재선거가 실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를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재명 그 정권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흐지부지 유야무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선거 소송을 걸어야죠. 선관위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 선관위지만은 일단 절차를 거치고 나서 법원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6.3 지방선거에서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들 가운데서 5개 지역에 대해서 선거 소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하기로 한 거죠. 모레까지 하니까는. 어디냐면은 서울, 경기, 인천, 울산, 전남, 강주 통합시.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선거 5개 지역에 대해서 선거 소청을 제기한다. 급하게 연 것이 이제 바로 모레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 선거 소청을 할지 안 할지 여러 가지 판단을 이제 하고 있던 단계인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지만은 이재명 정권에서 이것을 좀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 열기를,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던 것이죠. 이 5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울산, 전남, 강주, 이 5개 지역에 대해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원래 이번에 그 7개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것은 8개의 투표제를 받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하고 교육감 선거는 소청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법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제외를 하고, 교육감도 제외를 하고, 이 5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울산, 전남, 강주,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갖는 그 지역은 서울이죠.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울산, 전남, 강주는 민주당이 당선이 됐는데, 그쪽 지역에서도 투표지 부족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국민 참정권, 기본권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5개 지역에 대해서 광역단체장, 그러니까는 뭐 시장, 도지사, 기초단체장, 뭐 구청장, 그 시의원, 그 기초단체 시장,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대표의원, 기초비례대표의원, 이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브리핑을 조금 전에 했는데, 소청권자는 당 대표다. 장동혁 대표가 소청권자가 되고, 소청 기간이 이제 모레 17일까지여서 급하게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기한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의원총회를 거치지는 않고 최고위 차원의 논의를 거쳤다. 이렇게 소청을 제기를 하는 것을. 그리고 원내대표,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 정점식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 당연직 멤버죠. 참석을 해서 원내의 의견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원내 의견도 다 충분히 반영돼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을 소청 제기 대상에서 뺄지 안 뺄지 뭐 그런 의견도 있었다. 당연히 있었겠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는데, 그런데 거기를 왜 국민의힘에서 재선거를 하자고 소청을 하느냐.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전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단 그 어떤 정당의 유분리를 떠나서 이것은 참정권이 훼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은 것이고, 그래 어쨌든 이것은 선거 소청이란 것이 그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하든 선관위에서 하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청관위는 처음부터 자기들 변명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죠. 무슨 뭐 전산 입력이 잘못된 것도 있고 했는데도 그 결과 그 뭐 몇천 표니까는 그것이 당락에 영향을 안 미쳤다. 이런 식으로 참 뻔뻔하게 책임 회피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슈로 만들어서 참정권 단 한 표가 중요하죠. 국민들에게는. 내가 행사한 그 표가 한 표라도 거기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다 뽑는 거죠. 그런데 그거 뭐 몇천 표라서 당락에 관계없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정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서 이게 허지부지 하려는 그런 흔적이 보이고 또 그까지 어떤 본질을 외면을 하는 그런 상황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선 겁니다. 오늘 야당 중에서는 국민의힘 외에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당도 국민의힘하고 별개로 또 선거 소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이준석 당에서는 18건,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선거 쭉 18개를 했는데 왜 18건을 했느냐? 전체 그 선거구 중에서 개혁신당이 후보를 낸 곳이 18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후보를 낸 데 대해서는 전부 다 선거 소청을 제기를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더 범위를 큰 강력 단위로 넓혀서 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에 대해서 선거 소청을 제기를 하기로 의결을 했고 이제 모레까지 제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재선거 가능할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 전에 독일에서 한번 재선거를 했다고 해도 그게 몇 년이 지나서 했습니다. 이거 법원에 가서 하면은 또 대법원까지 가면은 만약에 받아들이더라도 지금 뽑힌 사람들 임기 거의 다 갔어야지 결정이 되죠.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인지, 정말 소중한 일인지 한 표 한 표가 그것을 가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나서서 선거 소청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걸 원하고 있죠. 자, 오늘 펜앤마이크 여론조사에서 마침 이 결과가 나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재선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한 겁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2030을 중심으로 재선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재선거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저기 오죠. 찬성한다가 54.7%. 가반이 넘죠. 반대한다가 38.8%. 이제 반대한다. 여기는 주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많겠죠. 재선거에 대해서 지금 일축을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자, 그런데 저것은 이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한 거고 저기서 이제 분류를 해서 보니까 서울 지역이 찬성한다가 55.6%, 전체하고 비슷합니다. 반대한다가 40.2%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을 따로 뽑아 보니까 재선거 해야 된다가 73.8%가 나왔습니다. 73.8%. 자, 그리고 재선거 필요 없다가 23.6. 그러니까 거의 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 10명 중에 7, 8분은 재선거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의 욕구에 또 장동현 대표가 부응을 해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청을 제기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33.8%가 재선거 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네요. 민주당 지지자. 그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3명 중에 한 사람은 이거 재선거가 필요하다.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 응답이 나왔고, 제가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전해드리는 김에 오늘 펜앤마이크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딱딱 핵심적인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펜앤마이크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건 재선거 찬반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 45.1% 나왔습니다. 45.1%. 부정평가, 긍정평가가 45.1, 부정평가가 51.4, 6.3%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부정평가가. 그렇죠. 부정평가가 앞선 거죠.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펜앤마이크 조사에서도. 특히 서울에서는 이재명 지지율이 38.8 나왔습니다. 30%대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서울 같은 데서 이재명 지지율이 이제 30%대 떨어졌다. 이것은 전국 지지율이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되면 30%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이것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죠. 압도적으로 많죠. 자, 그러면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게 책임 있다가 61.2%, 책임 없다 37%. 저기 재선거 반대한다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일 겁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대부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재선거에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93.7%가 이재명 책임이 있다. 거의 다죠. 거의 다가 책임이 있다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18%는 이재명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18% 정도는. 바로 어쨌든 전부 다 국정을 집권을 한 세력이고, 특히 그 선관위 체제는 선관위원장은 비상근이고, 지금 이 노태학 사퇴한 사람은 비상근이고 별로 책임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 출근도 안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제대로 출근도 안 한다고. 그 전에 소쿠리 투표 사태 났을 때도 노정이 본인이 사퇴 안 하면서 한 말이, 나는 비상근이야. 비상임이야. 내가 거기 뭐 투표한 날도 출근 안 했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실권자가 그럼 누구냐 하면은 상임 선거관리위원이죠. 선거관리위원이 9명인데 딱 한 명 상임선거위원. 그게 바로 위철한. 이재명의 사시동기. 이재명이 임명을 했죠. 이재명 지지선언을 했던 인물이고, 문재인 캠프에서 있었던 인물이고, 이재명 대표할 때 이 윤리심판원장, 당직을 맡았던 사람을, 민주당의 특정 정당의 당직을 맡았던 사람을 선관위 핵심 실권 자리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런데 이 위철한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비상임인, 비상근하는 노태학만 그 사표를 받고 수사를 하죠. 그런데 이 위철한은 오히려 그 노태학이 나가니까는 그 자리를 받아서 선관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면서 본인이 이거를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본인 체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본인이 이것을 진상조사를 한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편향된 사람을, 민주당 당직까지 지낸 사람을 선관위에 앉혀가지고 실권자로 앉혀서 이 사태가 일어나게 만든 게 바로 이재명 정권이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책임이 있다. 61%.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이재명 책임이 있다. 93.7%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제, 굉장히 불신들을 많이 하시죠. 폐지해야 한다가 55.2, 유죄해야 된다가 41.7인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85%가 폐지해야 된다. 사전투표제. 그 다음에 선관위 해체에 동의하느냐. 동의 73.4, 동의하지 않는다 20.1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6.7%가 선관위 폐지해야 된답니다. 거의 대다수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58.4%는 선관위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선관위 사태,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국민의힘이 가져야 된다가 42.1% 가장 많습니다. 민주당이 가져야 된다가 13.4, 이재명이 가져야 된다가 17.7. 이거는 뭐 이재명이 어떻게 추천권을 갖습니까? 나중에 이제 뭐 특검은 임명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임명하기 전에 이제 추천권은 여기서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특검은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오늘 이 여론조사 공정, 그러니까는 페네마이크뿐이 아니고 항상 좌파에 유리하게 나오는 리얼미터 조사도 오늘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지지율이 51.5, 아직 여기서는 50이 넘었는데 이제 추세를 보면은 여기도 지난주보다 3.7%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44.2, 전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니까 좌파 쪽에 유리하게 내놓는 여론조사들도 ARS 조사도 그렇고 전화면접 조사도 그렇고 어제 지난 금요일 목요일 날 나왔던 거 NBS 조사하고 갤럽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죠. 그런데 항상 좌파에 유리하게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재명 지지율이 7%, 9% 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4.3%, 민주당이 38.0%,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거죠. 이재명 지지율은 데드 크로스, 국민의힘 지지율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참 지방선거를 했으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지방선거 끝나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곤두박질을 치고 국민의힘은 참 치고 올라가는.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치고 올라가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대여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해서 오늘 이재명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심이 이제 받쳐주니까 주진우 의원이 특위위원장이 됐고 앞으로 이제 관련해서 재판 취소 태스크 포스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이재명 공소 취소를 막아내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 활기를 지금 띠고 있는, 선거 끝나고 나서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 최고치의 지지율을 찍은 오늘이 국민의힘 최고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장동혁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있습니다. 오늘 딱 그 최고치를 찍은 날.